안녕하십니까. 구독형 설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hendakyro 선생입니다. 이화여대 이렇게 지원하세요. 다시 찍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인원을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참 어이없는 실수죠. 맞아요. 어이없는 실수인데 하여튼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제 실수고 뭐 어쨌든 네. 제가 그 20명 물론 뭐 굳이 변명을 하면 막 크게 막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실수죠. 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이화에 대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자 우선은 이화에 대해 관련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요, 학생들이 수능 최저 맞추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를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을 뭐 20명이 됐든 어쨌든 됐든 일단 지원선이 그렇게 바뀌진 않고요. 자, 교과 성적 지원선은 이제 인문계는 1.8 이내, 자연계는 1.7 이내입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단순 성적이에요. 그 아이의 보통은 1등급 때 학생들은 그 학교별 계산 방식이 막 그 뭐 저기 외대나 이렇게 좀 특이한 거 빼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재수생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20명 추천인데 올해부터 지금 1단계를 5배수로 바꾼 게 지금 20명을 바꾼 이유거든요. 제가 그거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야 내가 지원자 대비 엄청나게 성적이 불편하지 않다. 자, 나도 경쟁력이 그래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도 그래, 나도 한번 해볼 만해. 나도 너도 그래 들어와. 이게 벗어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교과 전형 지원 팁을 좀 정리해 드리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수능 최저가 불투명한 일반고 1등급 대 여학생이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쓰면 됩니다. 그냥 써야 돼요.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능 최저가 불투명한 1등급 대 여학생 뭐 1.9 이런 애들 걔네들도 써야 돼요. 걔네들도 한번 써봐야 돼요. 수능 최저가 불투명하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좋은 카드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 20명이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반고 여고이면서 우주 상향을 이 카드로 해보겠다는 애들이 좀 많은 학교 같은 경우면 추천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명 정도면 웬만하면 남녀공학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고에서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경쟁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일단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일단 묻지마 확보를 해야 된다. 진로 선택 과목이 10%에서 20%로 증가를 했어요. 입학처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입학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리가 합격자들을 보니까 90% 이상은 뭐 거의 다 문제가 없었어. A였어. 다 맞아요. 1등급 대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 1등급 맞는 학생들 진로 선택 과목 대부분 A입니다. 대부분이 A예요. 대부분이 A예요. 근데 혹시 뭐 이런 거 문제 없다고 나는 뭐 B가 몇 개 있어도 문제 없는 거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개 이상은 좀 불편해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많이. 면접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2개 이상은 불편해요. 지금 B는. 자, 단계별 전형으로 전환했어요.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전환해도. 그런데 단계별 전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작년에 이제 경쟁률이 이제 5대 1이 안 됐단 말이에요. 평균 경쟁률이. 근데 이제 인원 제한이 자꾸 걸려 있으면 경쟁률이 더 늘어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20명으로 늘린 것 같아요. 단계별 전형으로 하고 이렇게 늘린 것 같아요. 지금. 대학 입학처에서 발표한 실질 경쟁률은 2대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뭐 수능 최저 없는데 저기 무슨 실질 경쟁률이 있습니까? 충원 되고 충원된 애들 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은 애들 빼고 경쟁률이 2대 1이라는 얘기. 2대 1.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전략이 가능해요. 어, 단계별 전형이에요. 단계별 전형. 자, 그런데 일단은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 20명으로 늘어났지만 이게 비례해서 그러면 뭐 8대 1, 뭐 9대 1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20명이라도 어쨌든 성적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20명 두 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대충 경쟁률이 두 배가 되진 않을 거야. 맞아.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올해 지원한 학과의 경쟁률이 5대 1 이하예요. 그러면 일단은 다 면접을 가는 거죠. 근데 면접이 중요하다며. 그럼 이걸로 뭔가 의외의 결과를 뭔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그 수시 반수 비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우리 학교 선생님 보니까 우리 학교가 뭐 지금 뭐 1등급 때 애들이 뭐 몇 명 뭐 이렇게 몇 명 돼요. 뭐 근데 뭐 경쟁률 아니면 추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어쨌든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쓰는 건데 뭐 자 문제는 이게 그 재학생들만 생각하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대입을 테트리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수시 반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20명이니까 야 10명 뭐 5%이냐 10명이면 사실은 N수생들이 가가지고 저 주세요. 후배들 데리고 저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조금 양심이 좀 문제가 있어. 근데 20명으로 늘렸잖아요. 야 그럼 좀 남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애들이 늘어날 거야. 그럼 학교 입장에서도 뭐 오케이 그래 이럴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N수생이 7%밖에 안 됐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20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지금 이대도 제가 봤을 때는 N수생 합격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대를 뭐야 5배수 이거 들어서 면접하고 뭐 경쟁률 이거 역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경우가 이제 눈치 작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이대를 내가 우주 상향으로 이런 걸 가지고 쓰겠다가 이제 우주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그 상위권 학과 정도 돼야 경쟁률, 그러니까 충원율이 뭐 한 200%에서 300% 사이던데 상위권 학과 정도 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한테까지 돌아오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좀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좀 노리고 우주 상향으로 질러보겠다 그러면 눈치 작전을 좀 하는 게 맞아요. 경쟁률을 보고 쓰는 게 맞으나 경쟁률 나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경쟁률을 보다가 이제 기도를 해야죠. 부두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부두술이에요. 충원율은 인문계가 좀 더 높으나 충원율이 높아서 인문계 평균 성적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충원율이란 게 지금 사실은 교과 전형 대비해서 이게 높은 건 아니고 이게 수능 최저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인문계 학생들이 어쨌든 성적대가 좀 낮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 특히 이제 이 이대를 쓰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조금 물음표가 붙어 있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1등급 초반이라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이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면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교과 전형으로 써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안 되면 그냥 써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면접을 제가 뭐 이게 면접이 실질적으로 뭐 엄청나게 변별 요인을 가지니까 중요하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마인드 세팅을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내가 이대를 하나 이대 뭐 이성적으로 나 이대 말고 딴 데 가고 싶은데 성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여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대를 썼다는 거는 수능 체제가 불안하다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면접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입학처에서도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최근에 이대 교과전형에서 이 면접이 무슨 학생부를 본다. 여기서 뭐 서류 평가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대에서도 들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대 입학처에서도 말도 안 됩니다. 교과전형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물어보는 거지 학생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 보다가 뭐야 이거? 너 뭐야 이거? 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어볼 수 있죠. 그게 궁금하면. 근데 너 이거 해서 감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질문의 거리를 찾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합성 등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잖아요. 아, 저기 이대 면접이 있는데 어머님들 그 전공 적합성 이대 그 면접에서 보기 때문에 너무 막 쓰면 안 돼요. 써도 됩니다. 네. 안 봅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돼. 이상한 소리. 성적이 되는 애들 기준입니다. 자, 종합전형을 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전형을 많이 쓰죠. 이제 종합전형 많이 쓰는데 자, 내신은 일단은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잡고 있고 요 내신 안에 이 종합전형은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 내신 안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교과전형도 그런 게 아닌데 종합전형은 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거는 그냥 너무 그 대입 정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기준을 잡아드린 거지 정의 안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닙니다. 정의 안에 들어와야 나도 뭐 내신이 크게 불편하진 않아. 막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넘어간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저기 넘어가면 일단 내신이 조금씩 불편해져요. 지원자들 중에 경쟁해야 되는 아이들 대비 합격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애들 대비 그냥 막 쓰는 애들 빼고 그냥 무지성으로 외고 국제고도 4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됩니다. 자, 전사고 광역자사고는 자, 전사고랑 광역자사고 외고 자, 외고 국제고는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전사고 광역자사고 그다음에 갑반고까지는 남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의 좀 차이가 여대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 요거는 학교 진학 지도를 좀 활용을 하시고 제가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 우선은 종합전형 관련해서는 전공 적합성 원래 잘 안 봅니다. 이대 그런 거 안 봐요. 계속 안 본다고 몇 년째 계속 오래됐어요. 안 본다고 하는지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쓰세요. 안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도 안 봤냐면 작년까지는 자연계열 학과를 인문자연으로 나눠서 뽑았단 말이야.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건축학과인데 자연계열 뽑고 인문계열 뽑고 환경공학과인데 자연계열 뽑고 인문계열 뽑고 막 이랬어요. 종합전형에서. 그 정도로 이대가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자, 인문 자연 구분하지 말고 자, 쓰세요라고 했는데 자꾸 안 쓰니까 그럼 나눠 놓을 테니까 써라.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상담 오신 분들 제가 특히 인문계들 막 쓰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야, 기후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쓰자. 야, 환경 공학과 쓰자. 선생님 저 인문계인데요. 쓰자. 무조건 써. 건축 도시 시스템 공학과는 어때? 쓰자. 엄청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어쨌든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가 봐요. 이게 종합전형 쓰시는 분들은 종합전형에 기대가 크신 분들은 뭔가 그래도 뭐 이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크시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냥 뭐 막 들어갔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취지와 달리 이게 너무 좀 그래. 그래서 그냥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취지와 달리 좀 확실히 좀 그래. 조금 뭐가 좀 그래. 그리고 지금 그 이대 입학처에서 뭐 또 얘기하고 좀 종합적으로 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전공 적합성 그런 건 안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는 뭐 계열 적합성 혹은 뭐 단과 대학별로 필요한다면 어떤 그 정도의 적합성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소 교육과정 정도는 좀 고려를 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좀 교육과정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이거 너무 막 그렇게 뽑진 않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야 전공 적합성이랑 교육과정은 다른 문제니까 요즘 요런 좀 그 자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교차 지원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생각으로 야 작년에 그렇게 식으로 뽑을 정도로 야 그러니까 올해 뭐 구분을 안 하지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교차 지원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종합전형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종합전형은 상관없어요. 지원은 가능한데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고 이게 지금 이대가 수능체제가 있다 보니까 수능체제가 되면 무조건 합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고려대 하위 호환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영향이 있어요.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영향이 있는데 이게 무지성으로 맞추면 되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수능 체제가 다양한데 3합 6도 있고 2합 5도 있어요. 자연계는 2합 5입니다. 3합 6과 2합 5는 엄청난 차이죠. 이대 입장에서는 야 인문계열 학과 우리 이대에 올 정도면 이거 맞춰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를 이제 내년에 또 바꿨는데 자 어쨌든 그리고 스크랜트는 이제 3합 5입니다. 이 자율전공이에요. 3합 5.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대본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 충족률 확인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추정치를 일단 써놨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추정치를 써놨었고 그 아마 인문계는 30%대인 것 같아. 30%지 않을까요? 요거 그 다음에 30%대 뭐 많아봤자 40% 초반 그리고 자연계는 60% 전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크랜트는 아마 30% 이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찍기 1시간 전 오늘 말고 1차 녹화 1시간 전에 입학처 영상이 새로 업로드 돼가지고 제가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충족률이 나와 있더라고요. 충족률이 이렇게 됐대요. 33.6%. 그 다음에 자연계는 58.7. 그 다음에 스크랜트는 25.9. 얼추 맞죠? 제가 이걸 제가 맞췄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의대는 40%, 약대는 20%가 안 됐대요. 20% 이하. 약학은. 자,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을 보시면 야, 33%밖에 안 되네. 야, 그럼 뭐 경쟁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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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야, 이거 뭐 이거 그냥 수능체제 맞추면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물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과별로 공개한 건 아니니까 작년에 행정학과가 경쟁률이 6대 1 정도 됐단 말이에요. 행정학과가. 야, 그럼 대충 30%잖아요. 그럼 대충 두 명 정도 수능 체제 맞췄다는 거잖아요. 6대 1이니까 6명 50%면 3명이니까 대충 한 2명 맞췄다고 칩시다. 야,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니까 그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이게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만 이게 33%라는 게 물론 적은데 그 2대 1도 어쨌든 무조건 붙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명은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주로 또 그 경쟁률이 낮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6대 1보다는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기독교 학과 이런 거 빼고 작년에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낮긴 했네요. 네. 지금 큰일이에요. 이걸 다시 보니까 확실히 좀 이대가 큰일이긴 하네요. 지금 이게. 그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거의 성적에 영향이 있다. 성적에 영향이 있습니다. 맞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33%면 어쨌든 맞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맞춘 애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명심하세요. 뭐 자연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2하 5 정도는. 그러니까 스크랜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이 낮죠. 이것도 지금 많이 낮아요. 지금. 이거면 뭐 차이가 얼마 안 돼. 이거는 많이 낮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능 최저가 변수가 맞아요. 변수가 맞는데 맞춘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내신이 한 4등급 대 정도 되는데 뭐 맞추면 무조건 붙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내신이 4등급인데 이화여대의 수능 체제를 맞출 정도의 역량인 아이들은 아마 수능을 하겠죠. 그런 애들은. 이대 학종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경쟁 대학 대비 좀 낮습니다. 낮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대 학종을 고려하는 해볼 만한 학생들 기본적으로 경쟁 구간 대학들이 이제 서성하는 중경 뭐 이렇게 붙잖아요. 지금 여기가 대부분 일부 학과 빼면 수능 체제가 없단 말이에요. 수능 체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 대학 대비 합격자 성적이 다소 낮게 분포합니다. 실제로 봐도 낮게 분포해요. 그러니까 그 2등급 중반, 2등급 후반, 심지어 막 3등급 대 애들까지도
선용체저 믿고 써보는 경향이 많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2등급 중반만 돼도 사실은 서성한 중앙대 경희대 학종으로 붙기가 어렵단 말이야. 2등급 중반만 돼도 거의 합격이 어렵습니다. 거의 합격이 거의 안 돼요. 근데 2대는 2등급 중반이면 쟤네들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현저히 높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많이 붙고. 그러니까 실제 합격자들 2대 붙은 아이들 2등급 중반에 내가 2대 붙었어. 얘네들이 서성한 중앙대 경희대 심지어 뭐 건국대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합격이 2대 말고는 합격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지원자의 성적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수능 체제를 활용해서 합격할 만한 대학이 2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낮은 거예요, 이게. 뭐 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이대가 우리 여학생들 이대 지원하는 학생들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학교 안 가고 남아 있는 경향이 있어서 충원율이 낮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말고 다른 학교 붙기가 어렵다 구조적으로 지금 이성적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대도 고민이 많겠죠 지금. 네. 수능 체제를 제가 봤을 때는 없애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전하면 없애라고 할 것 같아. 그런데 없앨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없애야 돼. 근데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수능 체제 없는 전형 정도 신설하는 정도로 합의 본 게 아닌가 싶은데 내년에는. 인문계열 합격자들을 보면 1등급 후반에서 2.3 이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이 낮은데 수능 체제 맞는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변수 창출 가능성이 꽤 높은 거지 무조건 붙는 건 아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가 낮잖아요. 이하 보면. 그러니까 많이 낮죠. 3만 미국 대비 이하 보는 많이 낮는 겁니다. 낮은 편이라 인문보다 저 수능의 변별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에 전체적으로 자연계열 아이들이 성적대가 높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인문계 대비 합격자 성적이 눈에 띄게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 초반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3등급이 넘어가면 거의 합격생이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학생이 많으니까 외국어 관련 학과에서 4등급 전후로 해서 합격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자연계열 학과는 자사고 학생들이 좀 붙어주면 이게 합격자 성적을 평균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사고나 광역 자사고나 갑방고는 남학생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3등급 대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사고인데 3등급이야. 그러면 얘 정도의 역량이면 아마 정시로 의대 이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올 거예요, 아마. 갑방고도 그렇고 광역 단위 자사고도 아마 이대 정도 정시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안 쓰죠. 면접도 없는데 납치당하면 안 돼. 그래서 못 쓰는 거고. 4등급 대가 넘어가는 학생들은 나 이대 한번 써보고 가고 싶어 하겠지만 당연히 이대 입장에서는 난 너희들은 싫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학업 영향이 좀 나는 내가 봤을 때 좀 불편해 보여. 그러니까 안 뽑을래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사고 가면 뭐 이대가 우리 학교 안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이대가 어떤 학교를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너의 학업 역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크린트는 설계가 제가 봤을 땐 잘못돼 있어요. 이 뭐 국내 최초 뭐 저쪽에서 되게 자부심도 있고 뭐 장학금도 많이 주고 뭐 그건 알겠는데 3합5라는 수능 체제가 잘못돼 있어요, 사실은. 3합5가 되는 학생이 나머지 두 과목이 막 4, 5 이런 식으로 나올 리가 매우 낮습니다. 뭐 그런 애도 있겠죠. 제가 전수조사한 건 아니니까.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3합5가 되는 애들은 정시 경쟁력이 있어요. 이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정시 경쟁력은 없고 딱 3합5만 돼요. 딱 3합5는 자신 있어요. 근데 정시로는 생각 없고 나머지 두 과목 포기했어요. 뭐 이런 특이 케이스라면 이제 스크린트를 쓰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자율전공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자율전공 학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열이 유리할 것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스크랜튼 같은 경우는 3합 5가 되는 자연계열 학생이 굳이 스크랜튼을 학종으로
얼마나 쓰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문계가 써도 된다. 이대 스크랜트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써도 된다. 3화5만 되는 특이한 케이스라면. 자, 논술은 자, 인문계는 확실히 수능체제가 중요합니다. 확실히 수능체제가 중요하고 어쨌든 실질 경쟁률이 그 대학교에 발표한 거 보면 약 한 6대1 정도 돼요. 6대1 정도. 그래서 일단 수능체제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자연계열은 이제 실질 경쟁이 좀 높죠. 차이가 있으니까. 네. 크레인튼이 이제 실질 경쟁률이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정도면 3화 뭐가 되는 아이들은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자꾸 왜 이렇게 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 된다. 자, 이대 논술은 고민하지 말고 쓰세요. 내가 요 정도 구간에서 논술 원서를 날릴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여학생이라면 무조건 쓰세요.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학생만 지원 가능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쓰세요. 무조건. 그리고 논술 고사일도 보통 뒤에 있어요. 뒤쪽에 있는 편이에요. 다른 경쟁 대학들 대비.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한양대랑 겹치는데 한양대 쓰지 말고 그냥 이대 쓰세요. 그냥 이대 여학생들은. 전 여대 싫은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써라. 그냥 써. 자, 종합전형 비추천학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종합전형 비추천학과라고 해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추천하는 학과는 이 대학의 이 학과를 쓰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쓰셔라. 알고. 경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정치, 외교, 사회학, 심리학, 이 교육학, 교육공학, 뭐 초등교육, 뭐 국어 교육까지. 여기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쓸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연계열은 이렇게 는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지금 요거는 이제 확실히 좀 특이한 학과죠. 좀 요거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올해 제가 그냥 추가한 거고 여기도 제가 지금 올해 조금 심상치 않아가지고 제가 추가한 거예요. 지금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대니까. 근데 생명 계열 이렇게 좀 뭐 아니면 메디컬 계열 이렇게 하다가 좀 이게 성적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올해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는 여기도 종합 전형으로는 비추천 할 예정이에요. 여기도. 그럼 비추천 학과가 아니면 무조건 붙냐? 그럼 비추천 학과가 아니면 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여기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할증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할증이 붙어 있다. 그 인문계열 학생들 미래산업약학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막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뭐 제가 지원을 말리는 건 아닌데 뭐 써볼만 하죠. 근데 나만 다 1등급이 아니다. 나만 올 일이 아니다. 요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나 올 일인데 인문계 저기 이대 약대 저거 써서 붙는 거 아니냐고. 자, 나만 올 일이 아니라는 거.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학 지원 가이드 영상은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참고만. 이게 무조건 뭐 절대적으로 저게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는 거고 그 이대를 쓸까 말까 정말 고민이 많은 이런 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그 추천 인원 착각한 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예, 이대 올해 쓰시는 분들 모두 다 합격 이 방송을 보고 쓰시는 분들 모두 다 합격되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